자, 62페이지 가시면 인건비 및 가다경비 사용이 나옵니다. 개요를 보니까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재반 비용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급여의 성질인 보수 급여 임금 수당과 임시 추가 급여 성격의 상여금, 퇴직급여로서의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연금 및 부가적 급여로서의 복리후생비가 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인건비는 하고 나오죠. 거기는 밑줄 걸을게요. 거기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이익 처분에 의해서 지급되는 상여를 제외하고는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인건비는. 거기까지 밑줄 걸었고, 그러나도 이제 밑줄 걸어야 돼요.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인건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에 대해서 가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밑줄 긋고. 됐을까요? 자, 표를 보시면, 표를 보시면, 구본의 첫 번째 일반급여. 일반급여는 사용인은 뭘로 인정된다? 송금 인정. 사용인은 어디까지가 사용인이냐면, 그 부장까지가 사용인이야. 쉽게 얘기하면. 부장까지가. 직급으로 얘기하면. 회사에 이사 이상을 우리가 임원이라고 얘기하고, 회사 이사 이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임원이라고 얘기하고, 이사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을 아는 분들은 우리가 무슨 일? 사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용인. 그래서 사용인은 일반 급여에 대해 송금 인정이 되고 원칙은 송금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비상근 임원의 보수 중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배주주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에 임직원이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 다음에 상여금. 상여금도 사용인은 송금 인정이 됩니다. 원칙은 송금 인정인데 예외적으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급여 지급 기준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이고 임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도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이익 처분은 잉여금 처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처분? 잉여금 처분. 돈 벌어서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이익 중에 일부를 직원들한테 잘했다고 상여금 주는 거는 또 송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도 뭘로 인정하는데?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 퇴직급여에 몇 배를 초과하는?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무슨 불산입? 그 예외 규정은 임원에 대한 거예요. 임원에 대한 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 직원 퇴직급여라고 나왔잖아. 그지? 그 일반 직원이 아니니까 임원에 대한 거란 얘기입니다. 임원은 일반 직원들보다 그죠? 퇴직금을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 나온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소득세법의 내용을 갖다 놓은 거예요. 법인세법 규정은 또 달라. 법인세법 규정이 또 다르고 소득세법 규정이 또 다르고. 복리후생비는 열거된 것 및 그와 유사한 성질에 한해서 송금 인정이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일반급여, 상여금, 퇴직급여가 나왔는데 여기를 정리 한번 해보면 인건비는 원칙은 송금 항목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건비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급여. 그지? 급여. 제수당 포함을 하는 거고 급여라는 것은 뭐 임금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폭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여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그 다음에 복리, 후생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라고.
근데 인건비는 원칙은 송금 항목이에요. 송금 항목이고, 급여에 대해서 임원과 사용인 모두 송금 인정. 단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은 송금 불산입. 급여의 대상은 임원하고 사용인 모두 한도 없이 여기 하나 더 넣으면 한도 없이 송금 인정이 됩니다.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경우 단 부당해산 부인 대상이면 송금 불산입이고, 그 다음에 상여금 사용인은 한도 없이 송금 인정. 임원은 정관, 그 다음에 주주총회, 상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 한도 내 송금 인정해요. 임원은 정관, 주주총회, 상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 한도 내 송금 인정. 단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한 경우 송금 불산입 처리하고, 퇴직급여는 사용인은 한도 없이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임원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는 퇴직금 지급 규정상 한도 내 송금 인정이 되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 이게 퇴직금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의 62페이지의 퇴직급여의 송금 인정의 예외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상한 걸 써놓은 거예요. 그 소득세법 규정을, 법인세법 규정 써놓은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고, 여러분 63페이지 가면 4번에 퇴직급여 있어요. 퇴직급여 63페이지 4번 퇴직급여 보시면 그 표가 있죠. 표. 현실적인 퇴직이냐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냐, 그지? 이거 가지고 또 응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 가지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는 사용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때, 조직 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해서 퇴직한 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정산에서 지급한 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때, 그 다음에 임원에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이것만 무슨적인 퇴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요거에 대해서 퇴직금 주는 거는 퇴직금 인정이 된다는 얘기야.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임원이 연임되거나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서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했거나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이 본국의 본점으로 전출했거나 정부 투자 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하거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세법에서 얘기하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대한 돈으로 보는 거예요.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다. 단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 5천만 원을 지급을 한 거야. 하고 회사가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한 거야. 현금 등 5천만 원을 주고. 근데 이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 주면 세법은 이거 퇴직금을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업무와 무관한 무슨 금가 지급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 가지급금이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으로 보는 거예요. 빌려준 돈. 그럼 조정이 나오겠죠. 회사는 비용 잡았지만 세법은 비용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 5천만 원. 퇴직급여는 비용이고 가지급금은 뭐니까? 자산이니까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유보. 그지? 가산조정이면 플러스 유보, 차감조정이면 마이너스 유보고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상환하지 않고 회사한 경우, 즉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별도 회계 처리가 없겠구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회계처리는 생략하고 여기다 써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예.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대손 발생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대손 발생 시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다른 예하고 좀 섞인 것 같아요. 섞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시험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뭐가 발생했다고 하면 대손이 발생했다고 하면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으로 하고 여기 2번을 그냥 제가 수정 다시 하겠습니다. 네. 대표이사가 퇴사한 경우 대표이사가 퇴사하면 이미 퇴직금은 줬잖아요. 이미 그지? 이미 퇴직금을 준 거에 대해서 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요 상기 퇴직금에 대해서는 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겠지. 이미 줬으니까. 근데 세법은 실제 퇴사할 때 이제 현실적인 퇴사로 보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무슨 급여?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으로 보고 세법은 뭘로 잡아놨으니까 가 지급금 잡아놨으니까 여기 이제 가 지급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퇴사하면 이때 가서 또 조정이 나오는 거지. 그전에는 무슨 불산입이었는데 송금 불산입이었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퇴사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제 무슨적인 퇴직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퇴직할 때 그때 가서 이제 뭘로 인정이 되는 거야?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송금 산입 현실적인 퇴직 5천만 원.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 차이가 있죠? 그지? 그 전에 무슨 발생했던 거니까? 유보 발생했던 거니까, 그지? 퇴사할 때는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유보 감소가 되는 거고, 이론 시험에서는 무슨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까 거는 64페이지 가시면 복리후생비 있어요? 복리후생비? 64페이지 하단에 복리후생비. 법인의 임직원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 증진을 위해서 지출하는 각종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범위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포함한데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게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회사가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대신 내주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이런 것들도 복리후생비로서 송금 인정이 되고 65페이지 가면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사용인 임원의 사망 이후 사내 규정에 따라 유가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업무무관 비용은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업무무관 비용은 동그라미 1번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거나 출연자의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자금의 차익과 관련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무슨 불산이에요? 송금? 불산입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여기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여기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나온 대로만 먼저 읽어볼게요. 1번에 가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있어요? 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예,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하면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무슨 비용? 관련 비용이라고 일단 하고 넘겨보시면 예, 업무용 사용금액의 계산 방법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 방법 1번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해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부 다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하고 두 번째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한 경우 운행 기록을 작성한 경우는 비용, 즉 송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곱하기 무슨 사용 비율? 업무 사용 비율입니다. 업무 사용 비율은 주석 2번을 보시면 업무 사용 비율은 주석 2번을 보시면 예, 승용차별 운행 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눈 거래. 그러니까 총 주행거리 중에서 예, 승용차별 운행 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업무 사용 비율이고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은 다 송금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행일지 작성했으면 동그라미 3번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 관련 자동차 예,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예,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 다 송금 인정이 된다는 거야. 1,500만 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근데 얼마 초과한 경우는 1,500만 원 초과한 경우는 얼마까지만 1,500만 원까지만 송금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석 3번 하단에 주석 3번을 봐봐요. 운행기록 작성 사업연도 전체 기간 중 작성하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나 기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1,500만 원 대신에 월에 계산한 1,500만 원 곱하기 12분의 월수만큼 산출한 금액만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당하는 월수만큼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1,500만 원을 그지 얼마로? 500만 원을 한대 500만 원까지만 예, 부동산 임대업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 교재의 66페이지 보니까 더 알아두기 있나 하단에 더 알아두기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 업무 사용 금액 산정 기준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부 다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이고 예,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했다 예스면 운행기록 작성 비치 예, 유무에 따라서 운행기록 작성 비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하단에 보시면 해당 연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 원, 1,500만 원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1,500만 원 초과하지 않았으면 놓으면 1,500만 원 이내에서 100% 송금 인정이 되고 1,500만 원 초과한 경우는 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500만 원 초과 곱하기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인데 결국 계산하면 이거 그냥 한도 1,500만 원 나와요. 그냥 나오고 다시 이제 운행기록 작성비치 유무로 가서 운행기록 작성비치를 했다면 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곱하기 총 주행거리 중에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송금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예, 감가상각비 상당액 업무 사용금액 계산 방법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매년 800만 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이 된대. 매년 얼마까지만? 80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지?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얼마까지만? 8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뭐해서 2월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동그라미 1번 감가상각비 계산식을 보시면 감가상각비 상당액 곱하기 12분의 해당 사업연도 월수 곱하기 운행기록상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석 1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이제 무슨 상각비인데 감가상각비인데 차량을 임차하거나 렌트할 수도 있잖아, 그지? 임차하거나 렌트한 경우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거기에 감가상각비에다 대응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4번에 가시면 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처분 손실 한도 초과액 2월 방법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업무 사용 금액이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의 한도 범위 내에서 그 전에 한도 초과했던 금액이 무슨 산입? 손금 산입이 되는 것을 손금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손금 추인. 그 전에 인정받지 못했다 한도 초과해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왔는데 감가상각비를 800만 원보다 적게 잡았어. 그건 적게 잡은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걸 우리가 무슨 추인? 손금 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인. 추인. 나중에 인정받았다. 나중에 인정받았다. 임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2월 금액 중 800만 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한다. 단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2월 잔액을 전액 무슨 산입한다? 손금 산입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은 그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처분 손실. 동그라미 1번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은 처분 손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가상각비든 처분 손실이든 연간 얼마 범위 내에서 8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손금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인건비 및 가다경비 사용 파트는 끝났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까지 끝난 거구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까지 끝났고요.